네, 파트 1 계제 5과 내용입니다. Estimate Payment, 추정해서 미리 세금을 미리 내는 거죠. 제가 한국말로 중간 애납이라 했습니다. 들어가서 텍스는 벌 때마다 낸다. 인컴 받을 때마다 낸다고 그랬죠. 뭘 통해서? 위도 홀딩을 통해서, 혹은 Estimate Payment을 통해서. 위도 홀딩은 한국말로 원천 징수라는 거죠. 그리고 중간 애납을 통해서 원천 징수 의미를 뭐 다 알겠지만은 원천 징수 위도딩이 원천 징수라는 거죠. If the amount of income tax withheld from your salary나 펜션에서 원천 징수한 것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혹은 you receive income such as 이자나 배당이나 엘리머니 위자료나 자영업소득이 있었을 때, 그리고 capital gain, prize, award 같은 거 상을 받았다면은 you'll have to make estimate payment를 해야 된다고 했죠. 이런 소득에 대해서 미리 중간해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월급받음에도 원천인상 금액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도 추가로 더 중간해납을 해야만 된다. If you가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generally 이 estimate payment가 필요하다 했죠. 이 estimate payment는 not only income tax뿐만 아니라 다른 텍스, such as self-income tax라든가 alternative tax에 대해서도 중간해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세금을 내기 위해서 사용된다. 템포리 폼을 보겠습니다. 템포리 폼에 이 페이지 가면은 44번이 레귤라 인컴 텍스죠. 그리고 이 AMT, 그 셀프 인컴 텍스는 어디 있어요? 셀프 텍스는 여기 57번에 있는데, 자영업자 내는 사회보장 쓰죠. 이런 것들을 내기 위해서 중간해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세금들을 미리 내는 거죠. 그 중간해납이 어디에 표시해야 되느냐? 세금 보고할 때 65번 라인에 에스템 페이먼트 미리 했던 것을 넣어서 정산하게 됩니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If you do not pay 충분한 세금을 withholding하고 이 에스템 통해서 충분하게 안 내면 you may be charged penalty 내게지고, 또 you also may be charged penalty 내게지죠. if 이 중간해납이 늦게 내도, 내는 날짜가 있는데 늦게 내도 페널티가 내게지고, even if 결국은 세금 부과할 때 리펀드 받게 된다 하더라도 중간해납 해야 될 것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가 내게진다라는 얘기죠. 자, 1번 Individual have to make estimate payment if he expect 1000불 넘을 것 같으면, 세금 부과할 때 1000불 넘을 것 같으면은 중간해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소리냐? 다시 폼으로 가서 보면요, 템포리 폼에 지금 토를 텍스죠. 토를 텍스 63번이 거기에서 연도에 냈던 거, 유도를 통해서 낸 거, 중간합을 통해서 낸 거, 낸 걸로 쳐주는 리펀드, 크레딧 이런 거 다 합한 것이 토를 페이먼트거든요. 그래서 이 64번에서 14번을 빼서, 63번에서 14번을 빼서 내야 될 세금이 계산됩니다. 78번에 63번에서 14번 빼라. 이 금액이 1000불 넘을 것 같으면은 미리미리 이걸 냈었어야 된다고. 15번에 중간해납을 더 충분하게, 이것이 1000불이 안 되도록, 이 78번이 1000불이 안 되도록. 만약에 78불이 1000불이 넘으면은 79번에서 페널티, 중간해납 적금에 따른 페널티가 매겨질 수 있다고. 통상적으로 78분 1000불이 안 되도록 64번 위돌림을 통해서 혹은 중간합을 통해서 미리미리 냈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내는 방법이 템플 ES라는 자동 이체를 통해 내든지 템플 ES 페이먼트 바우처를 가지고 내든지 EFTPS 국세청의 별도의 EFTPS 시스템이 있습니다. EFTPS 이것을 통해서 미리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려면 등록돼야 되고요.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미 등록돼서 이제 로그인 해가지고 로그인 할 때 이제 EIN 넘버 집어넣고 소셜 넘버 집어넣고 뭐 패스워드 설정했던 거 집어넣어서 내야 될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해 내는 것이 로그인을 해야지 제대로 작성이 되겠죠. 이렇게 해야 해서 내는 방법이 EFTPS로 자동이체로 여기서 내 통장에서 얼마 나가도록 셋업을 하는 거예요. EFTPS고 여기 www.eftps.gov 여기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템플 ES 바우처는 이렇게 생겼죠. 이건 수표랑 같이 내는 거죠. 아까는 자동이체로 내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가게 하는 거고 이 쿠폰이랑 같이 수표랑 같이 보내는 거죠. 낸 날짜가 4월 15일 토요일 이렇게 있으면 4월 18도 되고요. 2010년치를 미리미리 낸 겁니다. 4월 15일에 한번 내고 그리고 6월 15일에 한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15일에 한번 내고 이런 네 번째 쿠폰이 여기 있죠. 6월 그 다음 연도 2018년 1월 15일까지 내고 수표랑 같이 냈던 것들을 2018년 4월 15일까지 세금 부과할 때 2017년치를 세금 부과죠. 그때 반영을 시키는 거죠. 내게 냈던 것을 다 더해가지고 바로 65분에 쓰는 거라고 해요. 2017년 세금 보고할 때 그런 방법을 통해 낸다는 거고 하지만 다음의 예외의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1000불이 넘어도 법인이 부과되지 않는다. 1000불 넘어도 아까 78번 라인 1000불 넘어도 페널티 안 내는 경우가 예외. 가로 1번에 you paid at least 90%의 tax 커런트의 세금의 90%를 냈어요. 이미 낸 게 이게 무슨 소리냐? 템포리도 가서 보면요. 템포리에 이미 낸 세금이란 게 74번이에요. 64번 위도를 통해서 내던 중화를 통해 내던 낸 걸로 쳐준 크레딧까지 감안해서 토럴 페먼트가 올 세금 63번에 90%였다면 이 78번이 얼마든 상관없이 페널티 안 매긴다. 이미 낸 게 이것의 90%다. 그 이야기고요. 혹은 이제 5화죠. 바로 이번에 you paid 100%의 tax shown on the return of prior return. 작년도 세금의 100%를 냈다는 거죠. 이것도 템포를 보시면은 이 이미 낸 토럴 페이먼트가 작년도 세금 보고의 100%예요. 그럼 올 세금 얼마든 상관없이 78분에 얼마든 상관없이 페널티 안 되겠다. 이것이 작년도 세금의 100%였다. 그런데 가로 안에 100% 대신에 110%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 AGI가 10만 불 넣으면 그것도 전년도에 AGI가 15만 불 넣으면 100% 대신에 110%를 내야 된다. 부자들은 AGI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네, AGI 당연히 알아야겠죠. AGI는 237번 숫자죠. Adjusted Gross Income. 전년도의 이 금액이 15만 불 넘었을 때는 전년 세금의 100%를 내야 된다. 100% 대신에 그래야지 써줍니다. 그리고 3번으로 내려가서 중간하랍의 납기 아까 봤었죠? 이렇게 4번 쪼개낸다. 템플 ES 페이먼트 바우처에서 봤었어요.
이게 석 달 만에 한 번씩 아니죠? 두 달 만에, 석 달 만에, 넉 달 만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예, 간단한 시험, 내용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요. 자, 4번에 연합 팔링 특수가 변경된 경우. 두 사람이 중간연합을 했는데 나중에 뭐 이혼 등으로 해서 따로따로 세금 부하게 됐다고요. 그러면 이미 냈던 세금을 누가 클레임할 것인지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 폼을 좀 보시면은 보시면은 여기에 중간연합 할때 your name, spouse name 두 사람 이름으로 같이 해서 얼마를 냈었다고요. 낼 때는. 근데 나중에 이혼했어. 나중에 이혼해서 자기 각자 세금 부할 때 각자 세금 부호 따로 하겠죠. 각자 세금 부할 때 여기에다가 65번 나에다가 얼마씩을 써야 되느냐 그 이야기죠. 하는 방법이 여기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다 클레임하고 다른 사람은 안 하고 그렇게 하든지. 두 번째 점은 you can divide it any other way로 어그리가 되면 뭐 5대5로 3대7로 4대2로 나눌 수 있겠죠. 어그리 할 수 없다면은 you must divide 그 페이먼트 냈던 것을 비례해서 in proportion to 비례해서 가까우제 개인 세금에 비례해서 각자 세금 뭐 따로 하니까 그 세금에 비례해서 디바이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시험에 나온 내용이고 계산하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방법에서 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아닌 것 찾아라 엉뚱한 거 써놓고 아닌 것 찾아라 시험에 나오죠. 5번에 특정한 농부나 어부들에게는 별도의 규칙이 적용된다 했습니다. 농사꾼들은 이제 4월달에 씨앗 뿌려놨고 6월달에 열매도 안 열렸죠. 세금 낼 돈이 없겠죠. 어부들도 원양어선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몇 개월 걸려요. 돌아와서 팔아야 돈이 생기잖아요. 그런 농사꾼이나 어부들은 꼭 4, 5, 10월, 6, 5, 10월, 9, 5, 10월, 1월, 10월 4번 안쪽에 내도 되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이거 아니면 이거. 동그라미 1번에 if they pay 충분한 텍스를 충분한 세금이라는 게 가로 안에 있는 겁니다. 전년 세금의 100%나 금년도 세금의 3분의 2 중에서 적은 것을 1월 15일까지 내고 나머지 세금은 4, 5, 15일까지 세금 부과하면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연합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4월달, 6월달, 9월달 건너뛰었다가 네 번째 하는 거죠. 다음 년도 1월 15일까지 할 때 충분하게 내고 그 충분한 세금만큼이고요. 나머지는 세금 부과하면서 내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이 방법도 가능하다는 거죠. 세금 보고를 3월 1일까지 앞당겨서 하면서 세금을 다 내는 거예요. 중간연합을 전혀 안 하는 거죠. 4월달, 6월달, 9월달, 1월달 중간연합을 전혀 안 하고 세금 보고를 아예 3월 1일 앞당겨서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시험 문제가 3월 15일로 헷갈리거든요. 3월 1일입니다. 3월 1일까지 앞당겨서 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하게 되면 페널티를 안 내는 거죠. 바로 이번에 그럼 누가 그런 혜택을 받는 왜 혜택을 받는 파머에 해당되느냐? at least 2/3 3분의 2죠. 그로스 인컴의 3분의 2가 from farming이었을 때. 그럼 그로스 인컴 from farming이 뭐냐? 이런 것들이 그로스 인컴 farming인데 이것이 내 소득의 3분의 2 이상이 됐을 때 qualified한 farmer다. 자격이 되는 적격은 농사꾼이다라는 얘기죠. 혜택 받은 가도준 자격이 되는 첫 번째네. 네, 스케줄 F에서도 스케줄 F 농사소득 보고하는 폼입니다. 스케줄 F 농사소득 보고하는 폼이에요. Profit from farming 뭘 보고하죠?
세일하고 가축 팔았던 거, 가축 팔았던 것도 있고, 프로듀스, 채소 같은 거, 곡물 같은 거, 그런 거 파는 거죠. 어그리컬처럴 프로그램 페이먼트란 거거든요. 어떤 농사를 계속 지면 땅이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윤작을 하게 5년마다 한 번, 윤작이라기가 휴경? 네, 5년에 한 번 땅을 쉬게 한다든가. 그래서 쉬는 동안에, 휴경하는 동안에 정부에서 보상 준 것이 바로 어그리컬처 프로그램 페이먼트인데, 이런 것도 다 소득에 해당되는 농사꾼들의 소득, 이런 농사소득, 스킬에 도구한 농사소득, 그리고 두 번째 점 이야기했네요. 두 번째 점, 점 렌탈 인컴 from 4835의 렌탈 인컴, 이게 농장 임대소득이에요. 농장 임대소득. 4845번 한번 검색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또 필요하면 구글에서 검색하면 보죠. 검색하면 되죠. 4835 봄이죠. 봄. 봄 4835를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럼 farm rental income and excess, 농장 임대소득인데요. 임대소득, 그걸 보고하는 봄이고요. 그리고 gross farm income from part 2, part 3 of scale. 스케일의 파트 2가, 파트 3가 이제 뽕을 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하는 것인지. 뽕에 가서 스케줄이죠. 스케줄의 두 번째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파트 2가 있죠. 파트 3가 있고, 파트 2가 파트너십 번 돈, 에스코에드 번 돈을 이 파트에다 보고한다. 그리고 파트 3는 에스테이트 벌었던 돈, 신탁 관리하면서 벌었던 돈을 여기다 보고하는 거고. 근데 이런 데들이 다 농사짓는 회사였다면, 농사짓는 파트너십, 농사짓는 코퍼레이션, 또 신탁 자산에서 농사소득을 받았을 때 여기다 보고하는 거예요. 받았을 때 농사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런 회사들이, 거기 이런 데다 번 돈이 농사소득이었다면 그것이 농사소득이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템플로 가서 본문으로 가서 네 번째 점, gain from sale of livestock, 가축판 거죠. 폼 4797, 4797이 sale of business profit를 보고하는 폼인데, 가축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거, 기계처럼 사용한 겁니다. 젖자는 용, 새끼나는 용, 그런 걸 그렇게 사용했던 그 비즈니스 프로피트 같은 취급되는 그런 가축을 팔았을 때 폼 4797에다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 4797에 보고했던 내용이죠. 폼 4797, 세로 비즈니스 프로피트.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게 팔았을 때도 가게 구성하는 자산들 다 쪼개서 보고하는 권리금, 장비, 그리고 뭐 이퀴먼트, 퍼니처 구분해서 비즈니스 사업용 자산 팔았을 때, 가축도 사업용 자산처럼 팔았다면, 키워왔다면, 예를 들어 뭐 젖자는 용, 새끼 나는 용, 뭐 스포츠용 이렇게 그렇게 마치 비즈니스 프로퍼티로 사용되는 것은 그런 걸 팔 때 얘기하고 보고하겠다. 사실 그치? 그런 것들이 바로 인컴 프롬 팜이라는 거죠. 자, 웨이지, 농장에서 일하면서 받은 웨이지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호가 내용이었고 문제입니다. which statement가 중간의 납 관련해서 pertain to 뭐 관련해서 옳은 소리, 틀린 소리냐 했죠. 네 번에 individual whose only income이 from self-income, 개인 사업에서 번 돈뿐만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중간에 납해야겠죠. 월급쟁이들은 원천징수하는 거고. 자, B번에 충분한 세금을 원천징수 통해서 안 냈다면 추가로 에스텍 페이먼트를 해야만 된다고 했죠. 혹시 안 했다가 첨불 넘으면 페널티 없을 수 있으니까.
C번에 이게 틀린 소리, 이게 답이라고. 중간에 납이 요구된다. when 유도링 월급 받으면서 원천유산 세금이 전체 세금보다 많으면, 원천유산 세금이 전체 세금보다 많으면 오히려 돌려받아야 되죠. 추가로 중간에 할 필요가 없겠죠. C번이 틀린 소리고요. 자, 이번에 바이올렛이 made as tax payment를 2017년에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생각하기를 she had enough tax withholding 월급 받을 때 충분하게 세금을 뗐다고 생각해서 중간에는 안 했다고. 근데 2018년 1월달에 가서 she realized 알게 됐어요. withholding이 2,000불 부족하다는 것을. 페널티 피하려면 2,000불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so he made estate payment를 2,500불을 이제 2018년도 1월 10일 날 이럴 때 알게 돼가지고 1월 10일 날 2,500불 중간할부를 했다고. 마지막으로 페널티 낼 것 같으니까. 이 바이올렛이 파일 2017년 세금보를 2018년 3월 1일 날 했죠. 결국은 리펀드 원천 융수한 거 그리고 2,500불 추가로 더 낸 거 해서 계산해 보니까 100불 돌려받게 됐다고. 틀린 소리 골라라. 맞추. A번에 바이올렛이 will not go penalty for quarter ending 12월 30일로 끝나는 쿼터, 즉 1월 15일까지 내는 거. 그것은 페널티 안 내겠죠. 1월 15일까지 내야 될 것 1월 15일 날 마지막 쿼터 충분하게 냈거든요. 페널티 안 내릴 거고. 그 소리가 A번 맞는 소리고 답이 아니죠. 틀린 소리로 라는 거니까. B번에 Violet will not owe penalty를 안 매긴다. any quarter를 because total payment가 텍스를 초과해서 리펀드가 됐기 때문에 리펀드를 처리했기 때문에 any quarter에서 페널티 안 낸다.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본문에서 이렇게 한 이야기가 있었죠. 맨 처음에. 나중에 리펀드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S택스를 늦게 하거나 부족했을 때는 적게 냈을 때는 페널티 매게 된다. 근데 이제 마지막 그런 것은 충분히 냈지만은 첫 번째 4, 50월까지 낼 거, 6, 50월 낼 거, 9, 50월까지 낼 것은 제때 안 냈잖아요. 늦게 냈으니까 페널티 매게 된다는 거죠. B번이 틀린 소리고요. C번 읽어볼까요? Violet could owe penalty for 1와 all of the 3 quarter에 대해서는 이분이 리펀드 받게 된다 하더라도 늦게 냈으니까 페널티 붙는다는 거죠. 3번에 가서 텍스페어가 어저스크로 승이 98,000불이고 토탈 텍스 라이블티가 2015년에 2만불이었다. 그 다음 연도 2015년도에는 텍스 라이블티가 25,000불. 전년도는 2015년 2만불이고 2010년 25,000불이다. 텍스가. 근데 2016년도에 위돌링을 23,500불 했어요. 일발 텍스 리턴 2016년 7일, 2019년 4, 50을 할 건데요. To avoid underpayment. 중간에 납을 적게 냈다 해서는 그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페널티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낸 세금이 23,500불인데 이미 낸 23,500불 세금이 전년도 세금의 100%가 넘어요. 이미 낸 세금이 전 세금의 100% 넘는다고. 바로 이 규정이었죠. 이미 낸 게 전년도 세금의 100%면 얘들 세금 1,000불 넘어도 페널티 안 묻는다. 페널티 피하기 위해서 뭐 할 거 없어요. 이미 충분하게 냈습니다. 답이 B번이라고. 이 사람 세금 부과할 때 25,000불 세금이고 위돌링 23,500불이니까 1,500불 더 내야 되겠죠. 4월 이때 세금 부과할 때.
1,500불 낼 때 1,000불 넘어도 페널티 안 묻는다. 그 이유는 이미 낸 세금이 준연생의 100%를 넘기 때문에. 4번에 위돌링 중간 원천 징수가 여러 종류의 타입 오브 인컴에 적용되죠. 펜션 받을 때도 원천 징수하고 보너스 받을 때 원천 징수하고 커미션 받을 때도 원천 징수한다고. 그 밖에 what other type of income이 원천 징수 대상이 되느냐? 원천 징수의 대상이 되느냐? 바로 갬블링 위닝도 돈 땄을 때 가정에서 세금 떼고 주죠. 보통 슬롯 머신인 경우 1,200불 이상 땄을 때 세금을 떼고 주거든요. 네, 나머지 것들은 미국에서 이자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 원천 징수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세금 안 떼고 전액 따준다고. 엘리머니도 상대 쪽에서 위자료 줄 때 뭐 세금 떼고 주는 거 아니고, 상이나 상금 받을 때도 세금 안 떼고 줍니다. 위돌링 대상 되지 않습니다.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주로 중간연합을 통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 이것이 원천 징수입니다. A번. 주가 이자 소득 1번에 tax exempt interest는 템포리의 8a에다 갖다 쓰죠. 템포리의 8a 보면 템포리의 8a 8b 템포리의 8b에 tax exempt interest를 여기다 쓰잖아요. 그냥 인포메이션 목적상 여기다 쓰는 거고, 전체 합계액은 안 들어가는데 22번 토tal 인컴이에요. 그래서 텍스 대상은 아니죠. 알고 싶어서 그냥 여기다 써 넣으라는 것 뿐이죠. 8B에다가. 자, 그런 이자가 어떤 이자인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설명보다도 연방 정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가 비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내용보다도 연방 정부를 제외하고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뭐 스테이트라든가 뭐 카운티라든가 시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가 텍스 이전이다, 비과세다, 그렇게 하시고, 자, 2번에 가서 이자와 조기약 별금의 별도의 처리, 페널티 on early withdrawal saving, 이건 먼저 읽고 갈게요. The entire penalty를 even if 그것이 이자보다 많아도, 페널티 전부 다를 공제한다는 얘기인데요. 템포리폼을 보겠습니다. 템포리폼의 이자 보관란이 바로 taxable income 8A에 여기다 보고하죠. 네, attach scale B, 스케일 B를 통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스케일 B를 통해서. 그리고 페널티는 어디서 공제하느냐? 바로 30번 라인에서 페널티 on early withdrawal saving. 이 페널티가 이 이자보다 많아도 페널티 전부 다를 바로 30번에서 공제한다라고 금방 읽어본 거죠. form을 좀 볼게요. 필요 없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이야기했고요. 1099 INT라는 폼이 은행에서 날라오죠. 여기 지급자, 즉 은행의 이름이 써 있을 거고, 예금자 이름이 써 있을 거고, 일본에 이자 받은 게 얼마인지, 그리고 페널티가 얼마인지 여기 써 있다. 이자 받은 거, 페널티 낸 거. 그리고 8번에 tax exempt interest, 비과세자 여기 써 있겠죠. 자, 지금 템포리라고 생각해 보면 이 템포리의 8A에다 이걸 갖다 쓰는 거고 8B에다 이걸 갖다 쓰는 거고 30번 라인에 2번 라인을 갖다 쓰는 거겠죠. 근데 스케일 B를 거쳐서 와야 된다고 그랬죠. 스케일 B, 텍스터블 이자는 스케일 B에다 다 어느 은행에서
리스트 네임 오브 페이어 은행 이름들이 나야 된다. 은행에서 얼마씩 받았는지 다 나열을 하죠. 그래서 그 합계액을 4번 라인에 보니까 그 토를 합계액을 템포리에 팔레에다 갖다 써놨어요. 템포리에 팔레에다. 아까 10INT 받았던 것들을 스킬 B에다가 나열을 해가지고 그 합계액을 팔에다 갖다 쓰는 거고, 그리고 그 10INT 8B에 있던 10INT 8B에 있던 아니 이제 2번에 있던 early withdrawal 페널티는 30분에 갖다 쓰는 거고, 8번에 있던 것은 바로 템포리에 8B에다 바로 갖다 쓰는 것입니다. 시험에 나온 포인트는 이 페널티가 이자보다 많아도 그 페널티 전체를 30분에서 다 공제한다. 다시 한번 이 페널티가 이자보다 많아도 그 페널티를 10분에서 30분에 다 공제한다. 그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였습니다. 자, 3번에 텍스페가 리시브 기프트를 받았어요. 은행으로부터 고작이 되었다고. 그 기프트에 페어 마켓 밸류, 공정시가죠. 그 공정시가를 이자로서 인컴에 포함시켜야 된다. 돈을 받은 것도 이자입니다. 은행에서 한번 맡기고 돈을 맡기고 받은 대가가 다 이자거든요. 이자 성격. 4번에 이자가 내 어카운트에 크레딧이 됐으면은, 내 통장에 돈이 올라왔으면은 인컴 보고하라고요. 이분이 인출 안 했다 하더라도 내 통장에 이자가 붙었으면 이자 인컴 보고한다는 얘기고, 5번에 디비던 페이드 바이 크레딧 유니온, 상호신용금고죠. 상호신용금고 저축 대부조합에서 받은 디비던은 텍스블 에이저 이자로 보고하라. 이분이 디비던이라 해서 줬다 하더라도 이자로 보고해야 된다는 거고요. 6번에 오리지널 이슈 디스카운트 OID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깎아서 싸게 샀다고. 세법상의 기본 개념이 혜택 받았으면 인컴이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샀던 거 혜택 받은 거죠. 인컴 부과라는 거죠. 반대로 프리미엄 주고 비싸게 샀다. 그럼 디덕션 하겠죠. 익스펜처리하든지 디덕션 하든지.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싸게 샀던 혜택은 인컴으로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무슨 인컴이냐? 이자 인컴으로 보고하는 겁니다. 성격이 왜 그러냐? 반대를 싸게 살 수 있었다는 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왜 싸게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시장 이자율이 뭐 예를 들어 한 15% 되는데 이 회사만 싸게 이자를 뭐 10%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채권을 싸게 살 수 있겠죠. 그 이자 덜 받은 만큼 할인받은 거, 이자 미리 받은 거랑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채권 발행을 회사에서 10-9 OID라는 폼으로 얼마씩 이자 인컴 보고할지 알려주거든요. 그럼 그걸 이자 인컴으로 보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이유가 시험에 여러 가지 내용들 주어지고 다음 중 this 위에 보고해야 될 taxable interest가 얼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OID 채권이 뭐냐 그런 걸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OI도 이자 인컴 보고한다 그렇게만 아시면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어러 본드를 굳이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무기명 채권이거든. 무기명 채권. 그래서 한번 찾아보죠. 베어러 본드. 위돌림 말고. 무기명 채권이라 나오죠. 그러니까 채권에 뭐 누구 이름이 안 써져 있는 거예요. 기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누가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요. 홀더가. 이자나 원금이 가지고 있는 그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지급이 된다고. 특정 이름이 안 써져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오리지널 누구한테 이슈했던 상관없이 그리고 그 쿠폰에 쿠폰이 거기 본드에 붙어 있어요. 본드에 쿠폰이 붙어 있어요. 그럼 쿠폰을 가지고 이 채권 발행한 회사에 제시를 하면은 그 이자를 받는 거라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뭘 알면 되느냐? 이 쿠폰을 서밋할 때, 교환할 때 이자인금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쿠폰에 써진 날짜가 도래가 되면은 그 쿠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자인금 부과하는 거예요. 이 서밋해서 돈을 받았냐만 상관없이 쿠폰에 써진 날에 이자 지급일이 써있겠죠. 그 날이 도래가 되면 이자인금 보고한다는 것이 이 7번에 대한 메인 포인트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8번에 프로즌 데파짓, 동결된 예금이죠. 금융사고 나가지고 돈을 찾아 쓸 수 없게 됐어요. 프로즌 데파짓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자가 붙어도 인컴 보고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역시 이게 뭐냐면 프로즌이 해제가 됐을 때 금융사고 해결돼가지고 돈을 찾아 쓸 수 있게 됐을 때, 영어로 릴리스 됐을 때, 그때 가서 이자 인컴 보고한다. 해제가 됐을 때, 릴리스 됐을 때, 그때 이자 인컴 보고한다. 찾아 쓸 수 있게 됐을 때, 이 다음 내용은 보니까 제외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금액이. 내 어카운트의 크레딧 금액에서 찾아 쓸 수 있는 거, 그거 뺀 나머지. 그러니까 소득에도 이자 소득에 제외가 된다. 그런 이야기. 똑같은 얘기고요. 자, 9번에 benefit of trust, estate와 trust. interest received as a benefit, 어떤 상속자나 신탁의 benefit로서 이자를 받았다면 그것도 tax income으로 보관하는 거죠. You should receive 스케일 K1을 받는다고요. 스케일 K1에 얼마 보고할지가 써졌다는 건데 그것을 이렇게 템포리에 보고하는 건데요. 템포리안도 거죠. 템포리안 US Income Tax Return for Estate Trust. 신탁 자산에서 혹은 상속 자산을 관리하다가 발생한 인컴을 보고하는 폼이라고. 발생한 인컴 중에서 여러 가지 인컴이 있을 겁니다. 이자, 신탁 자산 관리하면서 이자도 발생하고 다른 소득도 발생하는데 만약에 그 소득 중에서 일부를 베네핏에게 나눠준 것을 바로 18번에서 인컴 디스전 덕션하에서 필티언을 발행함과 동시에 템포리안 소득에서는 빠집니다. 텍스인컴 계산할 때 그만큼을 빼요. 인컴 디스전 베네핏 나눠준 금액은 그건 베네핏가 보고할 것이니까. 스케일 K1을 발행해 주는데 바로 스케일 K1에 베네핏가 받은 이자 인컴이 얼마인지 써있다. 그 이자 인컴을 베네핏가 자기 템포리의 소득으로 보관한 거죠. 템포리 이자 인컴으로. 여기 가서요. 스케일 K1에 이자 인컴 써있는 거 자기 이자 인컴 보고 하라. 당연한 소리고요. 10번에 백업 위돌딩 내가 이자를 받았는데 이자는 원래 위돌딩을 안 하죠. 근데 however 소셜 넘버 같은 걸 안 가르쳐주면 백업 위돌딩을 해서 미리 세금을 뗀다. 그 백업 위돌딩이 몇 프로냐? 28%. 이걸 알아야 됩니다. 28% 백업 위돌딩 28%. 배당 지급할 때 마찬가지고 이자 지급할 때 마찬가지고 소셜 넘버를 제시를 안 하면 28%를 미리 떼고 준다는 백업 위돌딩이고요. 10INT 아까 봤었죠? 10INT가 다 발행이 되는데
은행에서 이자 지급자가 수령자에게 1090 발행했죠. 통상적으로 10불 이상일 때 발행합니다. 이 이자 인컴 이런 게 10불 이상일 때 1090를 발행합니다. 8번 라인도 마찬가지고 주로 1번, 3번, 8번이 10불 이상이면 셋 중에 하나라도 10불 이상은 1090를 이자 지급자가 발행해 줍니다. 근데 이 내용은 그럼 1090을 안 받았으면은 세금부할 필요 없느냐 이게 아니고 even if you do not receive 1090을 안 받았어도 you still report를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노미니 디스비션 노미니를 한국말로 명의인이라 하겠죠. 명의인. 이것도 한번 검색해 볼까요? 노미 임명된 추천된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한 해석을 찾기는 좀 그러네. 지명된 사람. 이름 지명된 사람.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죠. 이 nominee distribution. Generally, if someone이 이자를 받았어요. 명의인으로서 내 대신에. 그럼 그 사람이, 그 someone이 나한테 1090를 발행해 준다. 이것이 바로 nominee distribution입니다. 이때 명의인은 국세청과 실소유자에게 1090를 보고해야 되는데 명의인이 지급자가 되고 실소유자가 수령자가 돼서 자기 소득으로 보고해야 되죠. 시험에는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노미니로 가지고 있었다. 예, 그 이자가 그 명의인한테 1090 발행이 되겠죠. 그랬을 때 다시 그 명의인이 실소유자인 부모한테 1090를 다시 발행한다. 이런 걸 노미니 디스트리뷰션 합니다. 그런 내용이 쭉 example까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읽어봐도 좋고 안 읽어봐도 좋고 노미니 디스트리뷰션 그렇게 뜻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12번에 스케일 B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된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여기 날린 건 다 스케일 B에다가 기입을 해야 될 그 항목 내용들입니다. 스케일 B에 나열해야 될 항목들. 시험에 여기는 몇 가지 하고 엉뚱한 거 하나 써놓고 스케일 B에 나열하지 않는 것 찾아라 하고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개념만 아시면 되냐면은 스케일 B를 또 가볼게요. 스케일 B에 여기에는 택서블한 이자만 나열하는 거예요. 비과세 이자는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템포를 가보시면 템포의 8A에 택서블 이자에 대한 스케일 B를 어떻게 차라고 그랬어요. 텍스 이자는 스케일 B 어떻게 차라는 소리가 안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비과세는 1090에 비과세 써 있는 거 바로 여기다 갖다 쓰는 거고 1090 받은 택서블 인트레스트만 스케일 B를 거쳐서 그 합계액을 8A에 갖다 쓰고 써 있다고. 그래서 비과세는 스케일 B에 쓰는 게 아니다. 그 사실만 아시면 문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괜히 헷갈리게 하려고 텍스 2.2자인데 1500, 1500 이렇게 써져 있는데 상관없이 1500불과 숫자 상관없이 텍스 2.은 스케일 B에 쓰는 게 아니다. 그 사실만 아시면 됩니다. 13번에 US obligation.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좀 찾아보죠. 의무라고 하나 있는데 내가 갚아야 될 의무. X가 붙은
다른 나네요. 의무, 갚아야 될 의무. 라이블리티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오브리게이션, 라이블리티, 예? 의무와 책임, 오브리게이션, 의무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어가서 정부에 갚아야 될 의무, 정부의 의무, 정부 쪽에서 갚아야 될 의무, 채권이에요. 정부 연방 채권, 연방 채권, 트레저리 빌, 로트, 트레저리 반드 다 연방 채권인데 일반적으로 다 텍서블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연방 채권, 연방 채권에 대한 이자는 단 US 각종 연방 채권 중에서 US 세이빙 본드란 게 있는데 US 세이빙 본드 중에서도 이렇게 가로 3번에 있는 에듀켄 세이빙 본드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면 이제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자에 대해서. 근데 이제 US 세이빙 본드를 이야기하면 US 세이빙 본드 커런트 오프되고 있는 US 인디비듀얼 오프되고 있는 US 세이빙 본드는 시리즈 E 본드, 시리즈 I 본드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시리즈 H 본드 있었고요. 이런 시리즈의 본드 한번 봅시다. 어떤 문제인지. 이게 반드들이에요. 시리즈 E 본드 있죠? 시리즈 50불짜리, 100불짜리, 이게 5,000불짜리 있고 그러죠? 이 시리즈 E 본드들인데 이것이 연방저축채권 중에 하나라고. 연방저축채권. 이 연방저축채권에 한해서는 가로 3번처럼 교육 목적으로 쓰게 되면 이자에 대해 비과세시켜주는 겁니다. It is possible to exempt, 이자를 제외시킬 수 있다고. on 시리즈 E, 시리즈 I 본드에 대해서는 if you proceed를 반대에서 돈 받아가지고 만기돼서 돈을 타가지고 to pay qualifying higher education expense 쓰게 되면 이자를 비과세시켜줍니다. 시리즈 H 본드는 이것도 교육 채권이지만 이건 안 된다.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밖에 한글로 쓴 이것들은 많이 읽어봐도 되고요. 문제 보죠. 1번 문제. 미스터 미세스 애플이 다음과 같은 인컴이 있었습니다. 200불 내 은행 구조에 크레딧 됐으면 인출 안에서도 이자 인컴 보고해야 돼. 이자 보고해야 되고요. 2,000불. interest received as a beneficiary로서 아버지가 설정해놓은 트러스트에 베네피시로서 이자를 받았어요. 그것이 K1의 표시에도 왔겠죠? 이자 인컴 보고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두 개가 텍서블 이자고요. 나머지 100불. 주정부에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는 텍스 이쟁제 비과세죠. 또 시정부에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도 텍스 이쟁 지방채랍니다. 지방채. 텍서블 이자는 2,000불하고 200불, 2,200불 답시 2번이고요. 2번 문제. 스카타 마레가 허즈벤 와이프죠. 이퀄 파트너입니다. 로펌에. 네헤드 크로스 리스크가 12만 불이었고 로펌에서 매출액이 12만 불, 비용이 4만 불에서 순이익이 8만 불이죠. 순이익이 8만 불 장사해서 마리아가 리시브 이네스턴트 상속받은 2만 불 있고요. In addition, 민실 본드에 대한 이자가 8,000불, 세이빙 어카운트 이자가 2,000불입니다. 물음이 어저스 크로스 인컴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물론 어저스 크로스 인컴이 어디쯤인지 알겠죠? 아시죠? 지금 이 37번 라인이 얼마냐 물어봤는데요. 지금 그 문제 23번부터 36번까지 공지 항목이 안 써져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37번 거란 얘기는 결국은 22번 거란 얘기죠. 토럴 인컴 거. 토럴 인컴이라는 것은 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과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문제 중에 로펌에서 돈 벌었다. 그러면 개인 사업했다면 이 12번에 들어갈 거고 8만 불 벌었죠. 동업했다 그러면 파트너십으로 들어갈 거고. 네. 8만 불 텍스 인컴이고 상속받은 건 인컴 자체가 아니죠. 상속받고 종료받은 건 인컴 자체가 아니라고 세법의 기본 개념이라고 했어요. 지방정부 채권은 비과세고 네, 세이빙 본드 아니 세이빙 어카운트에 대한 이자는 텍서블이 2,000불하고 8만 불이
텍스비죠. 82,000불이 토를 인컴인 거죠. 결국은 뭐 공개할 거 없으니까 그것이 AGI가 되는 거죠. 어째서 그런 상품이 82,000불 답이 C번이고요. 3번에 마리아가 뮤직본드 물음이 텍스빈 추수거란 겁니다. 뮤직본드엔 이자 비과세죠? CD 썰수 대파리 CD에는 이자 텍스빈이다 4,000불은 자, 재투자, 인베스티드 코퍼레이트 펀드, 회사채라고 일반 회사채는 이자 텍스블이겠죠. 재투자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재투자했다 하더라도 세금 내고 재투자하는 겁니다. 이 전부 텍스블이고요. 뮤추얼 펀드,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투자해 주는 거죠. 네. 여러 사람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해서 뮤추얼 펀드 이자를 벌었다고. 내가 개인적으로 투자하든 뮤추얼 펀드 통해서 투자하든 간에 뮤추얼 펀드에 이자는 비과세요. 추첨을 비과세요. 세이빙 어카운트 이자 텍스블이죠. 텍스블 인수고를 하면은 CDN 이자 4,000불하고 코퍼레이트 본드 이자 2,000불하고 세이빙 어카운트 1,000불이 3개 합한 7,000불이죠. 4번 문제 장하고 메리가 결혼한 커플인데 여러가지 인베스먼트 인컴이 있었어요. 캐시 베이스를 사용하고 현금주의 원칙을 사용한다. 캐시 베이스. 돈을 들었을 때 인컴 보고 돈이 나갔을 때 비용 처리하고 캐시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캐시 베이스. Because self-income이 상당했기 때문에 they invest, 투자해서 번 돈은 다 리인베스트 했다고. 리인베스트 했다 안 했다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4,000불 뮤추얼 펀드에서 디비던 받았어요. 디비던 인컴이에요. 재투자했다 안 했던 간에 인컴 해당됩니다. 지금 물음부터 다시 볼게요. What is amount? 이자하고 디비던 인컴. 텍서블한 이자 디비던 얼마예요? 4,000불 인컴이죠. 5,000불 CD에 대한 이자 받아서 인컴이죠. They also own dividend corporate stock에 대한 디비던 12,000을 받았고 받아가지고 다 썼어요. 다 썼어도 인컴 보고 해야죠. 배당받은 거 2,000불 이자 받았죠. 이자를 받은 게 아니라 had accrued on loan에 대해서 발생했대요. 친구한테 꽂은 이 론에 이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아직 다음 연도까지 받지 못했어요. 캐시 베이스는 돈을 안 받았으면 인컴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2,000불은 인컴 아니다. 인컴에 해당되는 것이 4,000불하고 이 5,000불하고 이 12,000불하고 합해서 21,000불이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